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빠른 자세한 설명보다 빠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부딪히느냐면 한인들 사이에 가서 우리 역사 강의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인들만 상대할 거냐 앞으로 우리 한국 동포들. 근데 이게 보면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지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대변해야 됩니다.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시죠? 역사 찾기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종교 문제가 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나라 불교 2천만, 기독교 1,0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 관심이 없다. 어떤 분은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 관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역사 공부 안 합니다. 그 우리하고 상관없다. 나는 신앙만 한다. 이런 쪽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는데 그 내용을 앞에 오늘 강의하시게 쭉 이게 한번 고인들 가지고 여러분들 맞춰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충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하는 강의는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해외에서 할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사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온다 하면 통역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고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국가를 초월할 수 있고 민족을 초월할 수 있고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인류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파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고인돌입니다. 여러 가지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이 초기 문화에 원형 문화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인돌입니다.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죠? 우리 역사는 한국사는 고대 국방 역사는 절대로 이끈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한반도를 벗어나면 이 반도사관에 해가지고 벗어나면 말 그대로 환빠, 국공, 유사사이비, 영토, 환타지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올바르게 되려면 이 판에서 이 안에서 강의를 해야만 속된 말로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지 나머지는 다 유사사학으로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의 틀인데 보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실크로드 이전에 우리는 실크로드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문화가 있을까? 이거는 한가국이라든지 소개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시면 동서문화 유황로드가 한번 보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짧게 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깊은 설명보다 과거 실크로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중심으로 실크로드를 잡아가지고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에 지중해까지 가는 쪽으로 루트를 잡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죠. 실크로드가 어디 바뀌냐면 바로 한반도까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신라라든지 여러 유물이 어디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다 연결된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실크로드의 출발이 중국의 장안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는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위에도 말했지만 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옛날 동이족 거주지 흔한성에서 8,500년 전에 비단 옷이 나왔다고 우리나라의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8,500년 전에 누에가 나왔고 비단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나왔죠 보면요. 그 유적을 중국에서 발굴했다고 우리나라의 신문에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배울 때 과거에 9석기, 10석기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저 때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적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전 세계의 거석 문화라든지 채도 문화, 빗살 무늬 모양이 쭉 돼 있는 데 보면요. 요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너무 어디서 보면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대충 하고 이거 마음대로 대충. 특히 거석 문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 취약하고 보면요. 밑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 옛날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고아시아 인종의 헬리코박터균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 이 어디냐면 호주 쪽하고 인디안 그리고 중동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한국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논문 발표가 2003년에 발표됐습니다. 세균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균은 절대로 헬리코박터균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한국에 왜 헬리코박터균이 왜 이스라엘과 인디안과 호주 쪽에 많이 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여기 없는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천마 쪽 유리장이 지중해에서 왔다는 거 아시죠 보면요. 자, 이래서 이제 실크로드의 방향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하레, 이렇게 발굴된 하레 결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는 거 이런 그 증거 자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게 문화의 루트가 지금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항공사 잡지 이름이 탱글이고 보면요. 식수가 보면 태극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사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는 자기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종족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단지 가사선의 원형 문화에 탱글이가 살아있고 태극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되고 보면요. 자, 최근에 김석동 옛날 금융위원장이 한민족의 개인일을 찾아서 해가지고 이런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도 요즘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환빠로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올해 하면 우리 쪽에 올해 하면 잘 안 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용도 동영상도 이분도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역할이 뭐냐면 동부와 역사재단에 연구비를 많은 단체에서 끌어다 주는 분이었어요. 보면 속된 말로 어느 식민사학에 시키면 물주에 있어요. 물주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북방 계열의 그 민족의 모든 뉴스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이 종족이 전부 다 우리 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이걸 이제 계속 신문에 몇 년 전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책을 내버렸죠. 이 책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 양반을 통해서 연구비 받은 식민사학자들을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철없는 30대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학위 주면서 교수 받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눈치가 없어 놓으니까 뭘 했냐면 바로 이 양반이 유사사학이라고 까버렸습니다. 유사사학이라고. 아니 자기들 물주인데 물주를 유사사학으로 까버렸으니까 문제는 이 책에 추천사를 누가 쓰느냐. 지금의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이 쓰셨습니다. 추천사를. 속된 말로 환빠 유사사학 책을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이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이분이 다시 신문기사를 냈는데 완전히 황당하고 환빠 이야기를 신문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많이 충격당했을 겁니다. 저렇게 저놈들이 말이지 은혜를 모르고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아마 그걸 느꼈을 건데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제가 작년 1년 동안 강의를 뭘 했냐면 조선사 펜수에서 만든 조선사 아니면 주변에 조선사학에서 만든 일본의 책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1927년 동광지 안창호 선생이 만든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만든 동광지에 보면 27년 자료에 이능환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를 계보를 잡아놨는데 말 그대로 환단국입니다. 환단국이. 이 양반도 이런 분들은 환단국이 안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 진암선하고 이능환 이런 분들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였는데 그분이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출발을 한국 배달을 고조선으로 당구조선으로 잡아놓고요. 그 계보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바로 북부에 동부에로 갔다고. 우리는 동부에 북부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는데 이 양반은 뭐냐면 이 역사 시대가 고조선이 나중에 동부에 북부로 가고 그 중에 뭐냐면 지금 흉노라든지 선비족 이런 족들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이거는 그냥 동이족 중에 북쪽의 동이족이다. 그래서 이 종족은 뭐냐면 바로 고조선에서 파생한 종족이라고 이능환 선생이 써놨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요번에 앞에 누구요? 이 양반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자, 이런 내용이 쭉 고구려로 연결되고 동이족의 순임금입니다. 쭉 넣어져 보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단군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다 있었다는 것을 1927년 자료까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몰라요. 단군이 지금도 신 아니야.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가 작년에 발표한 거 보면 1920년대 자료까지는 전부 다 단군이 살아있었습니다. 단군이 47군이라는 기록도 1920년대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근데 30년대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 조선사 필수에 만든 조선사가 완전히 일반화되면서 그 이전의 역사관이 완전히 없어지고 단군은 진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시간대가 1930년이었어요. 자, 27년 자료에는 아직까지 고조선 단군까지 완전히 살아있죠. 보면요. 완전히 환단국에 살아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면 자기들 역사를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이거 특기죠, 특기. 특기에서는 보면 자기들 고대사 인력을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서 왜 6.25 때 우리를 도와줬느냐? 우리와 피를 나눈 현대국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특기에서 우리나라 6.25 때 와가지고 참여해 줬습니다. 자, 이 나라는 특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고대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자기들 종족은 형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보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 그리면 바로 그때 환빠지 환빠 국뽕으로 바로 공격당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서 자료를 봤는데 터키 쪽의 계열의 양반이 이런 책을 썼는데 보면요. 수메르에 대한 연구를 추적을 했는데 슈메르하고 터키에 관련된 책을 쫙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 슈메르 언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 언어는 전부 다 뭐냐면 이 보신 분만 바이칼 북방에서 왔다고 이렇게 책이 나온 걸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언어의 출발이 이쪽이라는 거. 슈메르어도 보면 어때요? 결국은 발카루스 쪽.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추측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언어가 다 달라졌다고 이렇게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고요. 자, 또 속도가 빠릅니다. 자, 고인돌의 옛날의 기록은 치석이라고 보면요. 일제시대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고인돌이다. 고인돌을 하다가 나중에 고인돌로 지금 완전히 이제 명사화 되죠. 명사화. 그리고 영어로는 뭡니까? 돌멩이죠. 보면 돌멩. 기억 못하는 분들은 뒤에다 이자만 딱 생각하면 기억 나올 겁니다. 뭡니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멩이기 때문에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전부 다 우리 언어라는 거 아시죠? 아까 손대 박사님 말씀처럼 전부 다 순수 우리의 언어에서 보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돌자는 뭐고 다른 나라의 범위에 면자는 뭐라는 그게 아니라 이 돌멩이는 어떻습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 돌로 만든 무덤인데 다른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은 뭐냐면 후한서라든지 삼국지, 그 다음 이규모 선생이 쓴 이 기록의 옛날에 지성록, 쉽게 말하면 고인돌이 있었다는 거. 여기 보면 재미난 거 후한서 기록을 보면 뭐냐. 고인돌이 여기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 이것도 역사적 발견입니다. 그죠? 자, 후한서의 기록에 보면 뭐다? 고인돌이 어디 있더라? 태산 삼동성이 여기 고인돌이 있다는 기록이 후한서에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그럼 뭐냐? 아까 이것처럼 이 기업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동유적 문화권이라는 걸 그냥 옛날 역사책에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보면요. 고인돌은 묘장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파묻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묘장법이라는 것은 뭐냐? 동일 문화, 동일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문화권에서 나오는 문화 자체가 되겠습니까? 이 묘장법입니다. 그래서 묘장법은 오래 가는 것은 수천 년을 가는 것이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지금 고인돌이 왜 우리나라하고 저 서양에 왜 있을까?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한 거 아니냐? 절대로 우연은 없겠죠. 왜? 이건 묘장법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렇게 파고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된 그거는데 이거는 문화권에서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법이 고인돌 문화 나오는데 보면 자 보시면 고인돌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거죠 보면요. 왜 우리가 이 고인돌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세워서 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게 결국 이제 우리 동일 문화가 하늘과 땅을 받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과 연결될 수 있는 묘장법은 고인돌밖에 없습니다. 항아 보면 가보면 땅파면 뭡니까? 땅파는 시대하면 탁 잡아야겠고 그냥 파 묻어버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늘도 생각도 없고 땅도 생각 없고. 근데 동유적은 옛날부터 기록해보면 어떻습니까? 천자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했다. 이 문화 속에서 묘장법이 나왔기 때문에 석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기할 수 있는 문화권. 아주 이 철학이 있는 묘장법이죠 보면요. 이 문화가 결국은 고인돌입니다. 자, 이런 수소월, 수호의골이는 오늘 성명문학이지만도 결국 천부계가 이제 하이데가 이런 다 들어보셨죠? 이 문화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고인돌의 기본적인 형태는 밑에 보시면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인돌 지금 하도 이제 연구를 안 하니까 왜냐면 고인돌이 고조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고조선 연구, 이 고인돌 연구 안 하랍니다. 절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돌만 가지고 어디 가는 거에 보면 정원수로 가면 정원수에 나무 식물대 깔아놓는 거, 바둑판 놓고 어디서 밥 먹을 때 요거만 비가요. 보면 밑에는 무덤인데 이래는 모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점이 뭔지 알겠죠? 눈치채겠죠? 저희 고인돌입니다. 깡깡. 검은 점은 고인돌이고 흰 점은 그냥 땅입니다. 이것도 측정이 다 안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산에 지금도 방치된 고인돌이 천지입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데도 연구하기 싫어요. 왜? 이거는 고조선하고 연결된 문화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합니다. 처박아 놓고 다 지금도 깨가지고 뭐냐 정은수 만드는 데가 조경 씁니다. 조경으로 지금도. 자, 이런 상황이고 보면요. 자, 고창 이 하순에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죠 보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박물관 멋지게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박물관 지어놓고 절대로 여기다 뭘 해놨냐면 고조선 표기 안 합니다. 어떻게?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옵니다. 고조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청동기 시대 유물로 다 기록을 우리나라 모든 데 박물관은 전부 다 고인돌은 청동기로 통일합니다. 고조선 절대로 연결 안 합니다. 자,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천문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별을 새겨가지고 위에 망자 위에 망자가 잠든 그 위에 왜 별을 새겼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대부분 많죠. 자, 이런 천문도는 우리 박세 박사님 전공이 되면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이제 천문도도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남송시대의 천문도입니다. 요거하고 우리나라 천문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천문도는 요거 뺏겼다고 해요.
요거 베낀다고. 베낄 걸 베껴야지. 이 보십시오, 이거. 이 수준하고 이 수준하고 비교됩니까? 비교가 안 돼, 보면요, 비교가. 시대는 물론 뒤에있겠지만, 물론 앞선 자료가 있었겠지만도, 문제는 그리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어떻습니까? 비관측한 내용이라든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난 요겁니다. 우리나라 천문도 이게 별입니다. 이걸 다 보고 하늘에 보고 그렸다 이거예요. 자, 이런 내용. 그래서 어느 에서 보면 참 가장 사랑한다는 별, 우리 한국인들 가장 사랑하는 별 아시죠? 뭡니까 보면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 그거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우물정자로 나타난다는 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원형 우물은 전부 다 고구려의 표기도 보면 우물정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북두칠성의 앞부분 4별짜리 이걸 상징해가지고 전부 다 문양이 요래 나옵니다. 참고로 이게 그때 정읍에 가보니까 그대로 고택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물 동그란 게 아니라 원래는 우물정자. 왜? 북두칠성 하늘의 별자리 가장 지극히 높으신 신이 계신 북두칠성의 그 기운을 그대로 응한돼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문화로 나옵니다. 북두칠성이.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은 어디 있느냐? 독일에 7,000년 전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정자 우물이. 참 한다국에 자정여정 환웅이 와서 자정여정을 열었다. 남자 우물, 여자 우물을 열었더니 왜 우물정자를 썼을까 하는 것이 역사의 비밀로 이렇게 드러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그래서 북두칠성은 줄여서 두성이다. 이 나와져 보면요. 두성문화. 이게 나중에 천문 쪽으로 가는데 이게 홍사문에 발굴된 말입니다. 성기옥행이라는 말하는 거. 이런 내용이 다 이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데서 보면 이게 참 우리 문화는 홍사문화도 보면 다 연결되는 천문을 반드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을 못 하고 그냥 내용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천문 기록은 아까 이제 환다고기도 나오고 한데 천문 유출도 나오는데 중국의 역사책의 기록에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기록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거죠. 민족사학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거. 이 순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동방에 뭐냐면 천자, 동우를 사근 동우, 천자를 배우러 왔다. 이 구절을 많이 써먹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에 보면요. 순임금이 동방에 천자를 배우러 와가지고 뭐 했느냐. 날짜를 조율하고 도량경을 조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천자국에 와가지고 천자국에 쓰는 시간 날수와 일수를 맞추고 도량경을 통일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경을 연구하는 분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순임금이 동방에 제후를 만나러 왔다고. 제후. 아니 천자가 제후 만나러 저 산 넘고 강 건너 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보면요. 한자에도 보면 옛날에 보면 건자라는 게 전부 다 뭐냐? 천자를 배우는 것을 건이다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는데도 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순임금이 동방의 제후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 100% 대부분이. 공부, 저는 보면 공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 안 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이제 원방학 문화 이런 건 생략했습니다. 이 단위성경 문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모르고, 이거는 천문 보셨죠, 여러분들? 천문의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참, 하늘을 뺏겼을 때, 역법을 뺏겼을 때, 우리 조선이 당했던 걸, 그 천문에 나오잖아요. 농사, 철도 다 가져버리고, 안 맞잖아요, 보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고조선에 기록돼 보면, 중국이 와서 고조선의 뭡니까? 시간하고 도량경을 통일해 갔는데, 자, 천자국이 지일 뺏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맞춰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 그게 영화로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보신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아까 박세 이사장 말씀하신 이런 어느 정도 요겁니다, 보면. 근데 지금 세계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요게 가장 오래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스톤헨지가. 근데 박세 이사장도 최근에 자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요것이 천문관측기구라고 나온 적은 없다 이거예요. 최근에는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이런 스톤헨지도 DNA를 조사해보니까 뭐냐 전부 다 터키계 사람들이 이 문화를 열었다고. 이게 북방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문화입니다. 이게 스톤헨지도. 자, 이렇게 최근에 주변에 묻혀있는 사람들 DNA 조사까지 해가지고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왔고요. 자, 근데 한국의 고인돌 연구라고 속이 터지는 게 뭐냐? 이것도 식민사학이에요. 보십시오. 유럽에서는 고인돌 연대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BC 4,500년 전, 스페인 BC 4,000년, 요소 한번 쭉 해가지고, 북한도 BC 4,000년인데, 한국은 어때? 기준이 언제 잡았냐? BC 1,500년. 3,500년을 못 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3,500년을 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고조선 단문이 걸려요. 단문이 금붕에 따른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이것이 진짜 조사를 탄소 측정을 했는지 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고인들 어디서 나왔다면 바로 기사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원전 이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고인들하고 조사도 안 해놓고 탄소 측정도 안 해놓고 무조건 어때요? 옛날 기록 그대로 일본 놈들이 만드는 그 논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고인들은 3,500년 넘으면 안 된다. 그 논리 속에서 모두가 다 발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쭉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쭉 넘어가고 고인돌 연대기는 하도 일본 놈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 고인돌을 연구하다 보니까 벌써 뭐라고 하느냐? 서양에서는 자 보시죠. 자 한국의 고인돌을 다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의 고인돌이 전 세계의 고인돌 반 이상이 다 있다고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문제는 뭐냐? 한국의 고인돌은 북유럽과 미국인들 사람들이 와서 세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연대기가 제일 뒤에요. 다른 데는 6,000년인데 우리나라는 3,500년밖에 안 돼. 그럼 결론은 왜 보면 저쪽에서 다 와서 세웠다는 거예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세우고 이렇게 완전히 지금 번지수가 바뀌게 지금 고인돌을 가고 있습니다. 고인돌이. 잘못하면 고인돌도 완전히 요번에 뺏깁니다. 북방식, 남방식요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보면 북방식, 남방식이라 주장하는데도 결론이 뭔지 아시죠? 고인돌도 수입 문화라는 주장이에요. 결론은 깨놓고 북방에서 들어왔고 남방에서 들어왔다. 그게 한반도에 수입됐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북방식, 남방식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자료 전 세계 오늘 여러분들 해외는 못 나가지만 오늘 제가 전 세계 국경을 빨리 이렇게 국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고인돌 문화 아까 이야기했죠? 자, 넘어가서 뉴욕. 자, 고인돌이 우리하고 저 아시아 쪽에 있는 거 아니면 저쪽에 몇 군데 있는 거 이 정도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 속을 확 뒤집어 놓기로 있습니다. 뉴욕이 고인돌이 이겁니다. 아가씨가 뭔지도 모르고 밑에서 떼약볕을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묻은지 모르고 자 이렇게 누워있고 보면요. 뉴욕이 고인돌입니다. 자, 참고로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우리 이제 아메리카 인디아하고 연결하면 여러 가지 코드가 재미있는 코드가 나올 겁니다. 자, 뉴욕. 자, 이런 큰 고인돌도 있습니다. 자, 뉴욕 쪽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입니다. 무덤인 줄 모르는 게 앞에다 뭘 다 깔았어요. 돌에 돌을 글자 박아놨습니다. 글자 박아. 밑에는 고인돌인데, 무덤인데, 무덤인 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건 로키 산맥에 있는 고인돌을 누가 사파로 그리는데, 사진을 아무리 추적해도 사진은 안 나오고 사파만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키 산맥에 있는 고인돌은 위에 승리를 찍혀 있습니다. 돌이 위에 돼요. 별자리를 다 찍어놨어요. 이게 참 고인돌의 특유 문화잖아요. 보면요. 이런 것이 로키 산맥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홍산문화 지역. 홍산에 련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보면 홍산이게. 그 양반이 기념사진 찍었는데 멋지게 찍었어요. 어디에? 고인돌 앞에서 찍었어. 홍산문화 답사팀들이 자기들께 보여 기념사진 찍었는데 앞에 뒤에가 뭐냐?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결국 그럼 이거 말은 어때요? 결국 이 홍산문화 지역 건도 뭐이다? 고인돌 문화권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선. 자, 우리나라 역사책에 국사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자, 탁자식 고인돌은 어디에 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역사를 반도막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탁자식 고인돌은 만주 쪽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강화도까지만 있다고 거짓말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런 고인돌은 한반도 어디까지 강화도 만이산까지만 있고 한반도 밑에는 남부는 없다고 거짓말 쳐놨어요. 여러분들 순창 고창 가보십시오. 다 있죠? 이런 거. 그러면서 한반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북쪽만이 고조선이라고 우리나라 지도를 지금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령성의 고인돌이고요. 오늘 못 가시는 분들, 자, 그게 요령성의 또 고인돌입니다. 자, 이쪽 지역. 자, 요령성. 자,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시에 드러나는 고인돌입니다. 말 그대로 탁자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식민사업체 논리를 말한다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야, 전부 다. 자기들 말하고 이거하고 비파현 도금이 나오는 데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해놨거든. 식민사업자들이. 그럼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보면. 다 우리나라 땅. 어디까지? 담소성. 담소성 아시죠? 보면요. 담소성의 고인돌 빨간 점 보시면 어디 위치가 아실 겁니다. 담소성에 있는 고인돌 절강성의 고인돌입니다. 저 밑에 가지고 보면요. 자, 여기까지 절강성까지 고인돌이 쭉 나오는 거 보면요. 자, 그 기록도 보면 너무 고인돌이 많다는 거, 뭐 30기, 뭐 55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호남성, 좀 깊게까지 들어가요. 호남성까지. 자, 깊게까지 빨간 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고인돌이 나오고 있고, 하남성 고인돌입니다. 하남성 고인돌. 자, 여기는 중국의 사천성의 고인돌.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고인돌 동정문화권은 요 오리 그렸지만 어때요? 그 자세히 말하면 참 많은 지역이 고조수 고인돌로 본다면 문화권의 동족 문화권이 많이 넓어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해외로 가겠습니다. 독일 보이죠? 빨리 넘어갑니다. 자, 예술품입니다. 고인돌. 자, 독일의 고인돌. 자, 코가사스, 덴마크. 자, 말레이시아, 터키. 전부 다 저걸 묘장법으로 이루면 보십시오. 왜 우리하고 똑같은 무덤을 저기서 만들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몰타, 베트남. 베트남도 이런 군데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나오고 있고 보면요. 부탄, 그 다음 불가리아 고인돌. 넘어가겠습니다. 속도 내가지고. 스위스, 벨기에, 그 다음 브라질. 호랑도 나온 동네입니다. 보면. 그게, 자, 브라질까지. 그리고 영국의 고인돌. 고인돌, 영국의 특징이 뭐냐면 고인돌하고 무덤 행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디 무덤입니까, 이거? 뭐, 대충 느낌이 오죠. 뭐, 한국 사람들은 저 우리하고 비슷하다. 자, 이런 무덤, 고인돌하고 이런 형태 고분군도 보시고, 프랑스, 옛날 프랑스 보시면 프랑스도 엄청나게 많고, 고분군 보시기 바랍니다. 돌고분군 쭉 보시고, 선돌까지 아주 뜰때 선돌 아시죠? 돌쇠하는 것. 자, 선돌 문화. 이탈리아에 보면 성화를 보니까 나무 이파리를 따는데 어디 올라가 땁니까, 여러분들? 이탈리아 쪽에. 고인돌 위에 있습니다. 고인돌 위에서. 자, 이탈리아는 더 충격적인 이에서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거 보니까, 야, 너무 충격적인 게 왜? 지천문화, 홍산문화의 지천문화 원형이 나오면서 옆에가 뭐가 나옵니까? 선돌이 있고 옆에는 고인돌이 있어. 완전히 한 사진으로서 모든 걸 끝내버려요. 한 사진. 이탈리아에 있는 거. 야, 지천단하고 선돌하고 고인돌이 있다. 이 끝내고, 뭐 나오잖아요. 뭐 문화들 하나로 정의되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문화의, 한국 문화의 원형이 이탈리아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요. 니들란드. 자, 자기들 그림에 나온, 자, 고인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고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고분군이고 초기 고분군. 그 다음에 스웨덴 쪽은 쫙 바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뭐냐면 참 고인돌이 쭉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봤던 판타지 영화 아더왕,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이 문화가 다 어디 문화죠? 바로 켈트족 문화입니다. 켈트족을 문화를 상징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인돌하고 신단수입니다. 신단수고 그들이 쓰는 문양은 산태극 문양입니다. 자, 이렇게. 자, 문화의 원형을 우리가 동서양에 지금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보면요. 자, 켈트족, 아일랜드. 북방식, 남방식이 의미가 없다는 걸 여기 보여줘요. 보이시죠? 요거는 무슨 식? 요거는 북방식, 요거는 뭡니까? 남방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사람들이 열심히 저 북방, 남방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요거 두 개 만들어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일랜드에 왜 북방, 남방이 왜 있어? 응? 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시민사학자들 만든 논리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아일랜드에 보시면 북방식, 남방식 그대로 고인돌이 저렇게 멋지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쭉 보시죠. 여기 쭉 보시면 그들이 제사 모셨다는 거, 신다수주의에 또 옛날 제사장 문화까지 다 알고 알았다는 데 보면 알았기 때문에 간판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사장이 뭐 했다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판으로. 자, 저런 문화가 아일랜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수단입니다. 아프리카. 캐나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건너갔는데,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도 가볼까요? 그들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사파 그림. 고인돌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축으로 놀고 있죠. 자, 이런 문화가 있고 보면요. 알제리 쪽 가볼까요? 알제리하고 티니지의 고인돌인데,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이쪽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이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자, 고인돌 쭉 넘어가겠습니다. 알제리의 고인돌입니다. 북방식이죠. 보면요. 속성말로 화학 지금 말한다면. 자, 이런 것이 그대로 빠지고, 티니지. 요걸 봐야만 흑인도 백인들도 뭘 한다?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알 겁니다. 보면. 자, 흑인도 백인도 전부 다 선조들 무덤이 뭡니까? 보면. 고인돌이죠. 보면요. 자, 연기를 할 수 있는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벨기에 옛날 기념 엽서입니다. 보시면 어디에 고인돌 옆에서 포즈 시작입니다. 벨기에. 자, 이런 유적이 나오고 그림 있고 보면요. 콜롬비아, 터키 쭉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은 소떼 보시죠. 원형 소떼. 일본이 원형 소떼입니다. 원형 소떼. 그리고 자기들 말하는 고인돌. 지금은 최근에는 뭐냐면 탁자식 말 그대로 북방식 고인돌까지 다 나왔습니다. 일본은 다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미난 거는 뭐냐? 빨리 가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 아시죠, 여러분들? 인더스 문화는 드라비아족들이 원래 원형의 문화고 나중에 뭡니까? 아리안족이 끼워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면요. 인더스 문화를 만들었던 그 문화권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커먼 게 뭐다,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네요. 시커먼 게 고인돌들 전부 다 인도의 고인돌이 지금 빛이 반짝하는 게 보면, 자, 어떤 고인돌? 여기 고인돌입니다.
저런 고인돌. 자, 이렇게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타미르, 지금 한국어 쓰는 지역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같은 언어 쓰는 지역. 타미르 지역의 고분군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분군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인도 서남부입니다. 남서부에 있는, 자, 여기 쪽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 묘장지가 같다는 자체는 어때요? 피부와 언어는 틀리겠지만, 또 뭡니까? 피부는 틀리겠지만, 뭐다? 여러 가지 비슷한 그 시대 때 보면 어떻습니까?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죠. 보면 왜? 독일 문화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데, 자, 타밀 지역에 보시면 여기는 돌에 보면 뭐냐? 여기도 별자리 새겨진 이렇게 고인돌이 저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 연기가 안 되죠, 보면.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오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충격받을 건데, 아시죠? 타밀어 언어 우리하고 같은 거, 그거 지금 이야기 그대로 해, 보면. 엄마, 아빠, 나, 우리, 참, 아프다, 아빠, 전부 다 우리 한국어 똑같다는 거. 자, 그 이야기고, 요거는 뭐냐면, 그 인도에 직접 학회가 교장 선생님하고 언어를 통하는데, 전부 다 어때요? 엄마, 아빠, 미투기까지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언어가. 그런 내용의 동영상인데, 안타깝게 지금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재미난 거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요거 보니까 미국 가서 이 강의 앉으니까 교회 오신 분들이 너무 충격받고 갑니다. 왜?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는 시간대잖아요. 그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어떤 문화인지를 아무도 몰라,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대충 나왔지. 실제로 아주 자세하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때 문화를 조명을 해준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께 첫 공개를 합니다. 요것도 소리 안 들리죠? 아가씨가 열심히 나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4,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고인돌이 나왔다고 직접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고인돌. 자, 그 내용은 뒤에 살짝 보겠습니다. 자, 저는 돌무덤에 있는 상황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면 잘 보시죠. 자, 고인돌이 저보면요. 저 고인돌이 나온 걸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4,000년 전의 유물이라고 발표합니다. 근데 이걸 틀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격적인 거, 더 충격적인 거, 요거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것도 골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4,000년 전에 유물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참 소리가 안 들려서 안타까워져 보면요. 전부 다 뭡니까? 뭐라 써붙여놨습니까? 돌멩이. 자, 고인돌입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 고인돌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 들어야만 아마 기독교 하시는 분들 우리 삼고사 공부하려고 해요. 충격받아가지고. 왜? 문화 통일급 문화권이잖아요. 자, 저렇게 돼요. 저런 문화권이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은민히 고인돌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자, 거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고인돌에 보면 이거는 아래 고인돌의 성소 문화를 새겨놨어요. 성의를. 안쪽에 고인돌의 서기를 새겨놨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거창의 고인돌인데 여기 보시면 거창 고인돌도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같이 찍어서 했는데 저렇게 많은 성수를 새겨놨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 근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게 거기서 나온 축도품입니다. 미국 가서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요거에 충격받더라고요. 왜? 고조선 문화에 보면 요 형태 나오게 보면 이런 형태의 문화가 반드시 고조선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어때? 고인돌 밑에 부장품 여기 나오니까 야 저거 갖고 너무 충격받는 거야. 야 진짜 문화 이게 나오고 있고 글자 천장에 새겨진 글자가 이런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 새겨 있고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원형 문자, 십자의 문자 나와져 보면요. 저 십자의 문자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고인돌에 새겨진 문자인데 요 문자를 이런 거 아시죠? 원십자, 정십자를 해가지고 동서양에서는 그냥 신의 마음이다, 오디세우스다, 음양의 교차다, 완성수다, 창조의 편을 여러 가지 의미로 동서양에서는 십자묘를 이야기하고 불교의 만자, 나치의 그 만자, 나치 있죠 보면 그 문자가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만자문은 이렇게 다 동시에 나오는데 뭐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시죠. 메소포타미아 만자 나오죠. 이게 뭐냐 히틀러 불교 생기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다 썼던 인류 초기 문화의 표시가 뭐냐면 만자입니다. 십자형 문화. 자 저거 이스라엘, 그리스 그대로 다 나오죠 만자형.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만자 썼죠 보면요 만자 나오고 유럽에 보면 교회도 보면 좀 만자 나오고 있고 1907년 미국의 우표 그 다음에 인디안들 뭡니까 행운의 수제에 뭐가 있습니까? 자 만자 색이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인디안들 바구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저런 문화가 인류 원래 문화 살아있는 것이고 이거는 남아메리카 보시면 인디안 부족의 국기인데 이 나라는 불교 안 믿습니다. 단지 뭐냐 옛날 선조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놨어요. 국기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건데 역사의 해석의 문제죠. 보면요. 왜 저런 문화가 그대로 이게 연결되어 왔을까? 우리는 조선시대 특산까지도 어떻습니까? 십자, 원십자, 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저런 부어보면 막, 저 불교인데, 아니 뭐 어떻게, 저거 히틀러인데, 이게 나와요. 이 원형 문화를 보는 초기 인류 문화의 공통점.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데 보면요. 자, 파마 문명도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나오죠. 십자형 문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이쪽에도 보면 신석기 문화, 마오자오 문화에도 보면 만자 그대로 나옵니다. 보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암소 문화에 이거 더 완벽하게 십자형이 나오죠. 원형 문화. 자, 보이스카우트 메달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스카우트 불교입니까? 나치입니까? 아무 상관없죠. 보이스카우트 메달이 전부 다 만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참 어느새 역사를 풀어야 될 거고, 우리나라에 보면 고조선 문화에도 보면 십자가 그대로 나오죠. 보면요. 익산에 보면 지금 부산 전주 박물관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이게 이제 이런 분들 골란 지역 보면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지역의 고인들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고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요르단 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멋지죠 보면요. 자, 이게 보면 책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전부 고인돌입니다. 무슨 고인돌? 속된 말로 북방형 고인돌. 우리나라 학자들만 안다만. 자, 이 고인돌이 어때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뭘 보고 지나갔다? 고인돌을 다 보고 지나갔다. 왜 보면 이게는 참 이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종교인들은 대단히 많은 충격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역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자, 이런 유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거짓말 치는 거. 학자식 고인돌은 마리산까지만 나오고 밑에 없다고 거짓말 쳤죠, 보면요. 하지만 지금 순창이라든지 가보시면 이게 북방이 다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 보면요. 자,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 자세히 소개 못 드리는데, 자, 이스라엘 문화, 아까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 이런 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루트에 여러분들 뭐가 있다? 고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종교인들의 해석해야 될지 아마 그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슈미르는 이런 거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지만 조철조 박사가 슈미르는 한국하고 같다고 아예 발표했잖아요. 논문을 발표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분은 뭐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국내 기국까지 해가지고 교수직을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은하학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슈미르하고 우리나라 은하하고 중국은 아예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 일본도 보면 수사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이고, 한국과 슈미르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발표를 했지 보면요. 이런 거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쓰는 언어가 슈미르 언어가 우리 언어하고 거의 지금 인도의 타밀하고 때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슈미르 언어도 형태만 다르고 발음은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60진도 태음력, 순장, 기론진의 함을 지는 문화, 이런 문화가 전부 다 슈미르 문화인데, 이 문화도 원형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슈미르의 우물을 글자가 요겁니다. 아까 우물 정자 잘 보셨죠? 슈미르의 우물을 쓸 때는 사각형 우물 정자를 써야 됩니다. 우문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자, 이런 기록도 참고를 보시고, 슈미르이 넘어왔다는 자기들 안산 청산을 넘어왔다고 이제 최근에 번역이 됐죠. 텐산산맥을 넘어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제 텐산산맥 가보시면 천지 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천지와 똑같은 못이 이 못인데, 이것을 아마 거쳐서 이제 카자흐스탄 거쳐서 슈미르 지역 그 문화권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때 카자흐스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산 사진입니다. 저렇게 참 크더라고요. 결국은 보시면 어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깊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도, 결국 오늘 고인돌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피부색, 생김새, 지금 언어의 형태는 틀리더라도 우리가 보면 묘장법이 같다는 하나만으로도 인류 문화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고대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뭐냐면 기독교, 불교, 종교를 다 초월해가 어떻습니까?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보면 그 조상들의 무덤의 형태가 고인돌이라는 거, 이 충격적인 사실, 요걸 아마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만 아마 많이 충격적이게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인돌을 일부분 보여드리는데 보면요, 결국은 뭐라고 제가 지금 했냐면, 이거는 통일 문화 영역이다. 컬처 에리어다. 결국 뭐냐면 통일 문화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고인돌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전 세계에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뭐 조사를 못하지만도 전 세계 대부분의 이 고인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보면요, 특히 인류 4대 문명권하고 연결되어 있고 보면,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환단국이라든지 아니면 북방민족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고인돌 루트만 가지고도 연결하더라도 많은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죠? 묘장지니까 보면요. 이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결국은 한다고에서는 부안일통을 했습니다. 전 인류는 하나의 문화권이다, 형제다.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고인돌이 아닐까, 묘장계. 이 고인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